어제 이제 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뵙고 최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다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까지 항의절하를 하셔가지고 천하람 수박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애초에 파란색이 아니고요. 수박이 될 수가 없고 저는 오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비판해 주셨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사실 기존 관례에 따르자면은 법사위나 또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관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체 일방 독주하시고 최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거부권 행사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법안들을 거부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관례만을 따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야당이 표결 처리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온당한가, 너무 급격한 변화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그 어떤 법률보다도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되고 또 국회 통과도 통과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특검이 빨리 착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아무리 정신없는, 정신 빠진 대통령이시라고 해도 그걸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신다면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정말 파멸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적인 여야의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 하에 최상병 특검의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가져가게 되면 국회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벽은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우리가 다수결, 대의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그것이 의석수의 다과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자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서 최소한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합의 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지금 이 정도의 의석 구성이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모든 법안 다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직회부도 다 가능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상병 특검법의 좀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지고 법사위원장 자리 정도는 저는 국민의힘에 충분히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국회의 건강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 처리에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줄지도 모릅니다. 국회는 계속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나라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욕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건지, 뭐가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인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상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윤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가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게?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최상병이 어디 무슨 6.25 전쟁 나갔습니까? 아니면 최상병이 지금 어디 뭐 무장공비 소탕 작전 하다가 지금 사망했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이 뭐 보여주기식으로 무슨 뭐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 상의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 행정 보여주기 행정 하다가 지금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지금 무슨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정말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수사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최상병 특검이 빨리 돼야지만 책임 있는 이 윗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지고 또 이 윗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권력형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리 여야가 빨리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개혁신당은 방금 우리 허은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정당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